오늘은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홍조는 갱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맞나요? 우선 갱년기에 홍조가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50대 여성에서 나타나는 홍조가 무조건 갱년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갱년기 증상과 상관없는 홍조, 즉 주사 피부염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갱년기 증상인 홍조와 주사 피부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홍조는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갱년기 홍조와 주사 피부염은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은 같지만 갱년기 홍조의 경우 홍조가 갑자기 올라왔다가 가라앉으면서 땀이 쭉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홍조의 경우는 땀이 나는 현상이 없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축축한 홍조와 마른 홍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럼 이 갱년기 때도 갱년기 홍조보다 주사 피부염이 더 많은 건가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진료실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홍조는 주사 피부염입니다. 아마도 갱년기 홍조의 경우 피부과적인 증상보다는 열감이나 땀 증상이 더 문제가 되니까 피부과에 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년기의 홍조 증상을 무조건 갱년기 증상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자칫 여러가지 피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사 피부염이 가장 나빠지는 시기도 50대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어떨 때 주사 피부염을 의심해야 될까요? 주사 피부염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부의 민감성입니다. 홍조 증상뿐 아니라 피부가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 염증이 발생하여 붉은 뾰루지 같은 것들이 돋아나거나 열감과 함께 부었다가 가라앉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런 피부 증상이 자주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초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빨리 진단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일단 증상에 따라 단계별 치료법이 다릅니다. 증상이 나타나며 염증이 발생할 때는 우선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염증 자체는 다른 치료법으로 가라앉히거나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먹는 약, 항생제를 쓰죠. 그리고 바르는 약은 엘리데리나 수란트라, 로젝스겔 등 증상에 따라 여러 약물을 씁니다. 이때 스테로이드는 먹는 약, 바르는 약, 주사제까지 절대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피부에 뭐 딱 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스테로이드제를 좀 주더라고요. 그런데 스테로이드제는 왜 안 되나요? 스테로이드는 주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부르는 약을 끊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주사 피부염에서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급격히 악화시키기 때문에 특히 주사 피부염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경험적으로 스테로이드 때문에 주사 피부염이 걷잡을 수 없게 나빠진 경우가 많았고 최근 연구에서는 주사 피부염에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이 다른 질환과 다르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국 빨리 증상을 가라앉히려고 쓰는 스테로이드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치료가 있나요? 일단 홍조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관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완전히 가라앉아서 피부가 하얗게 되는 현상을 홍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빨개졌다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홍조 단계는 아닌 거죠. 홍조 단계에서는 저는 굳이 레이저 치료까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상대적으로 깊은 혈관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레이저가 도달하기도 어려워 치료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 관리와 피부 장벽 치료 정도를 권합니다. 홍당무라는 그런 별명도 갖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딱 초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럼 일상생활 관리에서는 모고 또 피부 장벽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관리는 자극을 줄이고 피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심하고 지켜야 하는 부분을 지키는 건데 예를 들면 화장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세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동 전후에는 피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런 부분입니다. 피부 장벽 치료는 LDM 같은 피부 관리와 보습, 수면의 질 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그럼 레이저 치료는 언제 하나요? 레이저 치료는 혈관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 해야 합니다. 홍조 단계보다 더 진행하면 혈관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늘 붉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지속 홍반이라고 하죠. 지속 홍반 단계에서는 혈관 레이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혈관 레이저만 받으면 치료가 가능한가요? 무조건 치료가 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혈관 상태를 개선하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 방법과 더불어 피부 관리, 일상생활 관리, 약물 치료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마다 개인차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